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기윤입니다. 엊그제 추분이 지나고 가을비까지 내리면서 날씨가 한층 쌀쌀해졌습니다. 이러한 날씨에 이제 환절기에는 특히 건강한 무릎도 조금 저릿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듯 하는 등 시큰시큰하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무엇보다 무릎과 어깨는 우리 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관절인 만큼 작은 통증도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리미리 수술까지 가지 않고 비수술 치료법으로 잘 호전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콜센터에서는 쌀쌀해진 날씨, 무릎 어깨, 질환 비수술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양한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또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평소 어깨나 무릎 통증, 또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연휴 굉장히 긴데요. 뭐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네, 그 추석 연휴가 이번에 굉장히 길어서요. 환자분들이 미리미리 병원에 오신다고 진료 보시는 오시는 분들도 많고 입원 환자도 많아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병원에 재원해 계신 환자분들 잘 챙기고 문제 안 생기도록 중간에 회진도 돌아야 되고 그래서 뭐 특별히 여행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우리 환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의 건강 고민도 저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어깨나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관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우리 몸에 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역시 무릎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원장님, 일단 무릎이 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무릎 관절은 우리가 서 있거나 아니면 가벼운 속도로 걸을 때 몸무게의 반에서 몸무게의 50%를 지탱하거나 뛸 때는 5배까지 하중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이렇게 큰 하중을 받고 매일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마모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네. 손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손상을 망가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무릎뼈,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의 끝에는 관절연골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네. 매끈하게 면을 이루고 있어서 마찰면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관절이 망가지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관절연골이 있고 또 윗뼈 아랫뼈 사이에는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연골이 무릎의 안정화를 담당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연골들이 서로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인대로 연결돼 있어서 관절 주머니 안에서 무릎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아주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관절연골과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 이 두 가지가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구조조차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다 안 좋아질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퇴행성 하면은 이전에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질환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요즘에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젊은 층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원장님 그 단계별로 분명 진행하는 속도도 있을 거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그 단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예전에는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에서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65세 기준이 없어지고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드신 분들이든 관절이 빨리 망가지고 특별한 외상 없이 망가지는 분들을 다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기본 검사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뼈 구조를 보는 엑스레이입니다. 그런데 이 뼈 구조 이외에도 관절 간격이 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절연골과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높이가 유지 안 되면 연골의 손상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이러한 소견들을 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게 되는데 관절염 초기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관절염 말기 이렇게 나누게 되면 관절염 초기에는 엑스레이상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는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소견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관절뼈의 끝부분이 뾰족하게 가시가 돋는 것처럼 보이는 골극 현상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중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관절 연골이 손상이 있는지, 반월상 연골에 손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적절하게 조기에 치료를 해주면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진행돼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 그 진단 단계를 놓치시게 되면 결국은 여기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관절염 말기 단계에서처럼 관절 변형이 심하게 되고 회전 변형까지 동반돼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게 되는데 이러면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리미리 그 단계에 맞게 통증이 생겼을 때 좀 치료를 잘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계적 치료 방법 원장님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관절염 초기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별다른 증상 없이 치료 없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인데 이렇게 치료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관절염 초기 환자분들은 먹는 약 또는 물리치료, 네네.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로 증상을 좀 빨리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치료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 중간 단계 환자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연골 손상이 확인되는데 연골 손상이 비교적 작은 부위고 큰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주사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게 되고 네네. 또는 간단하게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또는 연골 재생술 같은 관절경 시술을 이제 시행하게 되고요. 진단을 했는데 연골 손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른 원인들이 있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연골을 다시 재생시켜주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 말기까지 진단이 되고 진행이 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런 환자분들은 경골 근위부 절골술 또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자, 일단 좀 통증이 나타나서 병원에 내원했을 때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받는 치료는 역시 주사 치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는 아닙니다. 네. 대신 손상된 연골이 경미하거나 심하지 않을 때 그 염증이 동반된 관절 안에서 불안정성이 있었을 때, 즉 관절이 많이 흔들려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손상된 인대 구조나 관절 주머니 구조의 주변에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주기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동반되면서 또 손상된 그 조직들을 재생시키려는 성장인자나 조직 재생 반응이 동반되게 되는데 네네네. 이때를 인위적으로 유도시켜서 결국은 손상된 인대와 그 관절 주머니가 보다 두껍고 와. 원래보다 튼튼하게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주사 치료라서 간편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또 어떤 특징, 장점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외래에서 흔히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뭐 수술이나 입원 과정 필요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절개를 하지 않고 주사 치료를 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기본으로 보다 안전한 여러 가지 안전한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합병증이나 부작용 같은 게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일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 손상된 인대 구조나 관절 주머니 구조를 보다 튼튼하게 복구시킨다. 이런 근본적인 치료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치료 범위로는 원칙적으로는 교과서적으로는 우리 몸의 관절 어느 부위에도 모든 부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치료하고 나서 중간에 한번 기간이 있다가 또 다시 증상이 재발해도 약을 다시 쓰면서 생기는 내성이나 이런 거 걱정 없이 안전하게 또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실제 증식 주사로 치료가 되신 분의 사례 만나볼 텐데요. 63세 어머님께서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증식 주사로 좋아지셨다고요. 네. 환자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무릎에 열이 많이 나고 무릎에 물이 많이 차고 이런 것 때문에 오셨는데요. 수술 전에 MRI를 보면 연골 손상도 있지만 연골 손상 주변으로 인대 손상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동반되어 있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내측 측부인대 주변으로 증식 주사 치료를 4회 정도 시행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MRI 검사를 한 거 보면 관절 주머니 주변이 튼튼해졌고 측부인대가 두껍게 재생이 돼서 보다 안정화가 돼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무릎 증상도 호전이 됐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물이 찰 정도의 증상이었는데도 충분히 증식 주사 치료로 잘 호전된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연결이 가능하니까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고요. 자, 걷거나 계단 오르실 때 통증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통증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78세요. 78세이시고요. 어머니 네네.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고 어디 아픈지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네네. 불편하세요, 어머니? 무릎이요. 무릎이요. 양쪽이 다 네. 불편하세요? 아니요, 왼쪽요. 왼쪽만. 근데 무릎을 네. 제가 다쳤어요. 여기 아. 무릎뼈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수술을 했거든요. 아이고. 골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네. 제가 아. 여기 뭐 부서졌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근데 한 1년이 거의 돼가요. 네. 예.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아파요. 아, 그래요. 최근에 엑스레이 검사는 마지막으로 언제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요즘은. 한 번도 수술 받으시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아이고. 어머니 수술하시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관절이 이제 골절이나 이런 외상 때문에 망가지게 되면 아무리 저희가 원상복구를 깨끗하게 시킨다 그래도 후유증이 남기 마련이고 외상후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관절이 부러지고 깨지고 나서 생기는 관절염들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특히 이제 중간에 있는 뼈나 가운데 있는 뼈들은 부러지면 잘 붙는데 관절 안에 있는 뼈들은 뼈가 잘 붙지 않고 또 관절이 이 층이 생겨서 관절이 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증상이 있거나 그러시면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내가 관절이 망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부러지고 나서 잘 아물었는데 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환자분들이 관절 안에서 이제 뼈가 무릎 안에서 뼈가 부러지면 어머니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가 끝나서 치료가 잘 끝나도 꼭 엑스레이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만약에 관절이 계속 불편하시면 근처에 있는 무릎 보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정형외과 병원에 가셔서 꼭 엑스레이 검사를 하시고 내가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 검진 차원에서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식으로 아프신 거예요? 네? 지금은 어떻게 아프세요? 무릎이? 무릎이 제가 이제 잘 이제 앉았다 일어서지를 못해요. 네. 아파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안- 이제 걷는 거는 네. 걷는 거는 한 발짝씩 두 발짝씩 이렇게 거실에서 계속 걷고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앉아 누워서 자꾸 이 다리 운동을 때는 다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동년병원에서 해수술을 했었는데 네네. 선생님이 저번에 갔을 때 내가 엑스를 찍었었거든요. 네. 뭐 뼈는 다 붙었다고. 네. 뼈는 그러니까 붙었다. 좀- 예. 좀 그냥 좀 개서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아직 안 돼가지고 갈 때가 안 돼가지고 안 가거든요. 그러시구나. 다음에 가실 때는 어머님 네네. 엑스레이 검사를 꼭 하셔서 뼈가 잘 붙은 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가 금방 약해지고 또 골절이 생기면 주변에 근육들이 확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앉았다 일어나시는 게 되게 힘드시고 기운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재활을 열심히 하시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관절이 정상적으로 잘 아물어가고 있는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이렇게 연세도 있으시고 네. 게다가 이제 골절 사고까지 있었다 하면 네. 관절이 이제 나빠지는데 더 취약하게 드러나겠죠. 예.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골다공증이 없는 환자분들보다 관절이 빨리 망가질 수 있고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재활하고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기 때문에 한번 내가 골절이 있었다. 갱년기 이후에 골절 진단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면 골밀도가 정상인 분들도 골다공증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세게
강력하게 강하게.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주치의 선생님을 정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앞으로 치료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도 이제 골절에 대한 거는 잘 아물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지금 통증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꼭 찾아야 되니까요. 다음번 병원 내원하실 때 좀 정밀 검사 등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